안녕하세요. 또 갑니다. 오늘은 군악현 섬과 바닷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군악현 섬의 면적은 약 8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울릉도의 약 11% 정도니까 상당히 작은 섬입니다. 울릉도를 피자 한 판이라고 하면 군악현은 한 조각 정도인데요. 문제는 이 피자 조각 밑으로 수백 미터짜리 산호 절벽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육지에서는 미니 사이즈인데 물속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슈퍼 사이즈로 변합니다. 이 작은 섬에는 약 4,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화려한 관광지보다 평범한 섬마을의 풍경이 먼저 보입니다. 콘크리트 단층집과 목조주택이 이어지고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닭도 아주 자연스럽게 산책합니다. 그런데 이 닭들이 사람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켜갑니다. 군악현에서는 닭이 주민이고 제가 관광객이니까요.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물고기를 잡거나 코코넛과 바나나를 재배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다이빙 가이드, 보트 선장, 리조트 직원, 요리사처럼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누군가는 물고기를 잡고 누군가는 관광객에게 물고기를 보여줍니다. 물고기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만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군악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물입니다. 사방이 바다니까 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실 물은 부족합니다. 섬에는 우물이 있지만 바닷물이 섞여 짠맛이 나거나 수질이 좋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과 빗물은 주로 씻거나 생활하는 데 사용하고 마실 물은 생수나 정수된 물을 이용합니다. 리조트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도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샤워하다 목이 말라도 입을 꼭 다무는 게 좋습니다. 군악현 바다를 욕실에서 미리 시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기는 국영 전력망을 통해 대부분 24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섬이라서 가끔 정전이나 전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조트에서는 비상발전기와 배터리를 준비해 둡니다. 정전이 되면 에어컨도 걱정이지만 다이버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기통을 충전하는 컴프레서입니다. 맥주가 미지근해지는 것도 슬프지만 다이빙할 공기가 없으면 여행이 그냥 해수욕으로 바뀝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나 사진 정도는 괜찮지만 고화질 영상을 업로드하려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업로드를 눌러놓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낮잠을 자고 왔는데도 37%일 수 있습니다. 군악현에서는 인터넷보다 바다 거북이 훨씬 빠릅니다. 섬의 도로는 좁아서 자동차보다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합니다.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고 먼 곳은 오토바이나 배를 이용합니다. 특히 썰물 때는 배가 해안 가까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도 뜨거운 길을 한참 걸어 선착장 끝까지 갔고 선장이 직접 마중을 나와줬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배를 타고 군악현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군악현도 썰물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뒤 리조트까지 또 한참을 걸어야 했습니다. 저는 분명 다이빙 여행을 신청했는데 일정표에 없던 극기 훈련이 자동으로 추가됐습니다. 군악현에는 작은 학교와 진료시설, 구멍가게와 식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병원이나 대형 마트는 없습니다. 쌀, 생수, 채소, 고기, 조리용 가스, 휘발유, 건축 자재까지 대부분 만화도에서 배로 들어옵니다. 필요한 물건이 없다고 편의점에 잠깐 다녀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음 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배송이 하루 늦으면 화가 나지만 여기서는 배가 무사히 도착하면 감사한 겁니다. 관광객에게 군악현은 며칠 머무는 아름다운 휴양지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물을 아껴 쓰고 생활 물자를 배로 공급받고 바다의 날씨에 맞춰 하루를 살아가는 현실적인 생활 공간입니다. 작고 조용한 섬이지만 그 안에는 약 4,000명의 삶과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악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진짜 이유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육지에서는 닭을 피했고 선착장까지 걸었고 인터넷도 기다렸습니다. 이제 물속에서는 바다거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과연 군악현 바닷속에는 어떤 놀라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거대한 산호 절벽 아래로 함께 내려가 보겠습니다. 군악현 섬을 육지에서 보면 조용하고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장비를 착용하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섬의 크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면 위의 군악현은 울릉도의 약 11%밖에 안 되지만 물속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산호 절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은 군악현이 왜 세계적인 월 다이빙 명소인지 직접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셋, 둘, 하나. 군악현의 산호초는 대체로 수심일에서 5m의 얕은 리프에서 시작합니다. 평평한 산호지대가 수심 5에서 10m 정도까지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바닥이 뚝 끊깁니다. 이때 정말 신기합니다. 방금 전까지 바닥이 보였는데 한두 번 핀을 차는 순간 눈앞이 새파란 허공으로 바뀝니다. 육지로 표현하면 절벽 끝에 엎드려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물속에서는 떨어지는 대신 그 절벽 옆을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다이빙은 수영보다 비행에 가깝습니다. 군악현은 화산활동과 지각운동으로 만들어진 섬이고
융기한 산호석 회암도 많이 발견됩니다. 주변에 넓은 대륙봉이 없기 때문에 해안 가까이에서 해저 사면이 급격하게 깊어집니다. 일부 다이빙 포인트의 산호벽은 40에서 50m 아래에서 완만해지지만 네쿠안처럼 100m 이상 내려가는 곳도 있습니다. 섬 사이의 해저는 수백 미터에서 최대 약 1800m에 이릅니다. 다이버가 내려갈 수 있는 레저 다이빙 수심은 보통 18에서 30m지만 내 눈앞의 절벽은 그보다 훨씬 아래까지 계속됩니다. 여기서 깊이에 정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벽을 보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려갈 수 있으니 수심계와 잔압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벽에는 대형 배럴 스펀지, 시펜, 연산호와 경산호가 빼곡합니다. 멀리만 보면 절벽이고 가까이 들여다보면 피그미 해마와 누디 브랜치, 새우와 개가 숨어있는 초소형 도시입니다. 분학교는 관광 렌즈를 들고 가면 거대한 절벽이 나타나고 접사 렌즈를 들고 가면 손톱보다 작은 생물이 나타납니다. 카메라 렌즈를 하나만 가져가면 물속에서 반드시 다른 렌즈가 필요해 보이는 사진가를 아주 약올리는 바다입니다. 분화캠을 대표하는 곳은 레쿠안 1, 2, 3입니다. 레쿠안 1은 터틀시티라는 별명답게 대형 푸른바다 거북이 자주 등장합니다. 벽에 홈에 몸을 끼우고 쉬는 거북, 수면으로 올라가는 거북, 다이버 옆을 천천히 지나가는 거북을 볼 수 있습니다. 레쿠안 2는 거대한 스펀지와 시펜, 수많은 리프피쉬가 인상적이고 화이트팁 리프샤크와 나폴레옹 피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레쿠안 3은 비교적 조류가 부드러운 편이라 초보자도 접근하기 좋고 벽에 갈라진 틈과 작은 동굴 주변에서 거북과 매크로 생물을 찾기 좋습니다. 분화캠에서 거북을 한 마리 만나면 처음에는 모두 흥분합니다. 두 마리째에도 손가락으로 열심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10마리가 넘어가면 반응이 조금 달라집니다. 오, 또 거북이네. 다른 지역에서는 평생 기억할 만남이 여기서는 출석 확인이 됩니다. 만돌리는 거대한 산호벽과 돌출구, 홈이 이어지고 조류가 있을 때 참치, 잭피쉬, 상어 같은 큰 생물의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치코 포인트는 얕은 산호 정원에서 시작해 거의 수직에 가까운 벽으로 떨어집니다. 바라쿠다, 블랙팀리프 샤크, 나폴레옹 피쉬, 레드피쉬와 범프헤드 패럿 피쉬가 관찰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상어나 이글레이는 예약 상품이 아닙니다. 다이빙 센터에서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지 상어에게 오전 10시 출근 명령을 내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탄 다산 지면을 지구버치오, 완만한 경사면과 양배추처럼 겹쳐진 대형 산호군락이 특징입니다. 레드피쉬 무리가 머물고 참치와 바라쿠다가 청소를 받으러 접근하기도 합니다. 약 20m에는 대형 조개가 있고 30m 안팎의 모래지대에서는 쉬고 있는 리프샤크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조류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는 가이드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니닌 나갔던 짐디그 다미안자인듯하네요. 푸너켄티무르는 섬 동쪽의 아주 긴 산호벽입니다. 서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 섬이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비교적 잔잔한 대안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얕은 산호 정원이 특히 아름답고 벽 쪽에서는 거북, 상어, 가오리와 다양한 작은 생물을 함께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한 방향의 조류를 타고 편안하게 이동하는 드리프트 다이빙이 많지만 두 조류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흐름이 갑자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흘러가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떠내려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분화캠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거북은 푸른바다 거북입니다. 메부리 바다 거북도 살고 있고 주변 섬의 해변에서 산란합니다. 거북이 많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얕은 산호초와 해초지대에는 먹이가 풍부하고 산호벽의 턱과 틈은 거북이 쉬기 좋습니다. 국립공원 지정과 주민들의 보호활동으로 포획 압력이 줄어든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푸른바다 거북은 해초와 조류를 먹고 메부리바다 거북은 산호초의 스펀지와 작은 무척추 동물을 먹습니다. 특히 레쿠안 일대는 거북의 먹이터와 휴식처가 함께 있어 한 번의 다이빙에서 여러 마리를 만나는 일이 흔합니다. 현지 다이빙 센터들은 컨디션이 좋은 날 10마리 이상, 드물게 20에서 30마리도 관찰한다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장되는 평균이 아니라 현장 경험입니다. 조류, 시간, 다이버 수에 따라 한두 마리만 보거나 훨씬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바다 거북을 21마리나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씩 숫자를 세다가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거북이 동창회에 잘못 들어온 건가? 그렇다면 분화캐는 언제 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다이빙은 1년 내내 가능합니다. 수온은 대체로 27도에서 30도라서 3mm 슈트면 충분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11월부터 3월은 비와 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1월과 2월에는 파도가 높아지고 시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월부터 날씨가 안정되기 시작하고 5월과 6월에는 시야와 파도, 수온의 균형이 좋아집니다.
7월과 8월도 좋은 시기지만 바람이 강해지는 날이 있고 성수기라 다이빙 포인트가 붐빌 수 있습니다. 9월은 강수량이 비교적 적고 시야가 좋아 수중 촬영에 유리합니다. 10월도 좋은 편이지만 우기로 넘어가는 시기라 후반부에는 날씨 변수가 커집니다. 딱 한 달만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9월을 고르겠습니다. 수온은 약 28도에서 29도, 시야는 보통 25에서 35m를 기대할 수 있고 비와 파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물속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좋아 산호벽과 거북을 촬영하기에도 유리합니다. 다만 분화캔의 조류는 계절보다 조석과 포인트 지형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9월이라고 조류가 무조건 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후가 변하면서 과거의 계절 공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출발 직전에는 반드시 현지 다이빙 센터에 파도와 시야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화캔의 육지는 약 4,000명이 살아가는 작고 소박한 섬입니다. 물과 생활물자는 배에 의존하고 주민들은 어업과 농업, 관광업을 이어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물속으로 내려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대한 산호벽, 끝없이 펼쳐지는 파란 공간, 절벽 옆을 날아가는 거북, 머리 위를 지나가는 물고기 무리, 육지의 분화캔이 사람들의 생활 공간이라면 물속의 분화캔은 지구가 오랜 시간 만들어 놓은 수중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바다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물을 아껴 쓰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고 산호를 만지지 않고 거북과 거리를 지키는 작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분화캔에서 가장 좋은 기념품은 산호도 아니고 조개 껍데기도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카메라에 담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 것. 그것이 이 바다를 가장 오래 기억하는 방법입니다.